요가수트라 수행의장 50절과 51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0절에는 외적인, 내적인 멈춤, 억제와 통제의 단계, 장소, 때와 시간, 횟수, 측정, 연장된, 섬세한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들로 문장을 만들어 본다면 호흡은 외적인 요인에 의한 멈춤과 내적인 요인에 의한 멈춤이 있으며 호흡은 통제되거나 억제되는 단계와 과정이 있는데 그것은 장소와 시간, 횟수가 측정되는 것이고 그렇게 호흡이 측정된다면 호흡은 길게 연장될 수도 있고 섬세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라고 문장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은 첫째는 호흡이 멈춰지는 외적인 요인과 내적인 요인에 대해서, 둘째는 호흡이 억제되고 통제되는 단계와 과정에 대해서, 셋째는 호흡의 횟수가 측정됨에 대해서, 넷째는 호흡이 연장되고 섬세해지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관찰의 능력이 향상된 관찰자는 마음과 몸의 안정과 편안함에 이어서 호흡의 안정과 편안함에 대해서도 자각을 하게 됩니다. 마음과 몸의 상태가 건강과 행복을 결정하게 된다면 호흡은 좀 더 근원적인 생명의 존속력에 대한 결정적 요인이 될 것입니다. 호흡이 거칠고 불안정하거나 호흡이 짧은 사람, 그런 사람은 지금 당장 마음과 몸이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고 심각한 질병이 있는 사람이라고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호흡이 길고 안정된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은 마음과 몸이 안정된 상태이므로 그 어떤 질병과의 연관성도 없을 것이고 어떤 사람이라도 호흡이 안정되고 섬세해질수록 몸과 마음도 건강하고 행복할 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면에서 성취와 보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호흡의 횟수는 이것은 이제 보통 사람들이 그 호흡에 대해서 좀 무관심하거나 잘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긴 하지만 호흡이라는 것은 이제 그 우리 생명의 그 존속, 생명이 유지되는데 첫 번째로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호흡의 이제 횟수가 나오는데 호흡의 횟수는 생명이 유지되는 시간, 즉 호흡의 그 횟수라는 것은 수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이고 호흡이 불안정하고 짧은 사람은 그만큼 질병에 걸려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호흡이 짧을수록 생명으로서의 생존기간 역시도 짧을 수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주어진 수명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호흡이 짧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찰의 능력이 향상된 관찰자라면 마음의 작동 원리와 마음의 흐름에 대해서 잘 관찰하고 또 마음에 대해서 잘 관찰하고 난 다음에 몸의 자세와 활동성과 같은 몸의 상태에 대해서도 관찰을 잘 해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 역시 호흡의 상태에 대해서도 관찰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관찰자는 진정한 관찰자는 언제나 자신의 마음과 몸과 호흡의 상태를 잘 관찰해서 마음과 몸과 호흡을 매우 긍정적인 상태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런 노력들을 하게 된다면 결국은 마음과 몸과 호흡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는 마음과 몸과 호흡이 하나로 연결되어서 몸과 마음, 호흡 전체가 최적화되는 그런 상태에 결국은 이제 그런 상태도 삼매의 경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또 궁극적으로 마음과 몸과 호흡이 하나로 연결되고 최적화되는 그런 삼매의 경지에 도달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50절을 다시 한번 낭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흡은 외적인 요인에 의한 멈춤과 내적인 요인에 의한 멈춤이 있으며 호흡은 통제되거나 억제되는 단계와 과정이 있는데 그것은 장소와 시간, 횟수가 측정되는 것이고 그렇게 호흡이 측정된다면 호흡은 길게 연장될 수 있고 호흡은 섬세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51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51절도 역시 호흡에 대한 그런 설명을 하는 구절입니다. 51절에는 외적인, 내적인, 영역, 넘어서, 네 번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들을 연결해서 문장을 만들어 본다면 호흡이 안정된다는 것은 몸과 마음의 외적인 영역과 내적인 영역을 넘어서 호흡과 몸과 마음을 초월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문장을 낭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흡이 안정된다는 것은 몸과 마음의 외적인 영역과 내적인 영역을 넘어서 몸과 마음, 호흡을 초월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몸과 호흡이 안정된 사람, 그런 사람은 호흡과 연결되는 마음과 몸의 내적, 외적인 영역들의 연결성에 있어서 그 영역들을 넘어서고 초월할 수 있게 된다는 그런 설명을 하는 구절입니다. 호흡이 안정된 사람은 이미 마음과 몸이 안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마음과 몸의 모든 영역에서 부정적인 속성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마음과 몸의 모든 영역에서 부정적인 속성이 사라지게 된 사람은 일상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호흡이 안정되어 있다는 것이고 호흡이 안정되어 있다는 것은 호흡이 길고 고요하고 섬세해졌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호흡이 길고 고요하고 섬세해졌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숨을 쉬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잘 모를 만큼 자연스럽게 호흡이 의식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호흡이 의식되지 않는다는 것은 대부분의 일상생활에서 숨이 차지 않는다는 것이고 대부분의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이 거의 없는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뜻이기도 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일상생활에서 숨이 차지 않는 사람, 대부분의 일상생활에서 숨이 차지 않는 안정성과 편리함이, 편안함이 확보된 사람, 이제 그런 사람이라면 갑작스럽게 느닷없이 갑작스럽게 신체에 위협이 가해지지 않는다면 그런 특별한 일이 발생되지 않는다면 일상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일평생 동안 그러니까 지금 자기 자신의 삶이 유지되고 있고 그 삶이 끝나가는 그 대부분의 일생 동안 호흡이 짧거나 거칠어지거나 불안정한 상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마음과 몸과 호흡이 멈춰진다는 것. 전에 이제 그 호흡의 멈춤에 대해서도 얘기했었는데, 마음과 몸과 호흡이 멈춰진다는 것, 또 호흡이 섬세해진다는 것, 그런 것은 역시 관찰의 능력이 향상되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마음과 몸과 호흡이 멈춰진다는 것, 마음과 몸과 호흡이 정밀하고 섬세해진다는 것, 그런 것들은 역시 마음과 몸과 모든 영역들이 안정되고 편안해짐을 바탕으로 해서 일어나는 것이고 또 모든 영역들이
조화롭게 결합되어서 스스로를 넘어서는 초월성의 일면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호흡에 대해서 계속 나왔는데 이런 호흡에 대한 어떤 전체적이고 핵심적인 또 몸과 마음과 호흡의 연결성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런 분들은 요가 수련을 한다고 하면서 호흡이 중요하다 그래서 호흡 수련을 엉뚱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흡이 멈춰지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일부러 호흡을 참고 있고 막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좀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잘못하면 몸에 부상이 있고 또 명상 어떤 심리적으로 잘못된 어떤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가지고 어떤 이기심이나 그런 자기한테 불리한 작용을 하는 그런 마음에 집중했을 때, 그런 심리에 집중했을 때는 마음이 불안정해질 수도 있고 또 호흡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잘 이해하지 못하면서 호흡 수련을 잘못했을 때, 그랬을 때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을 수련하는 요가 수행을 하면서 호흡을 수련하는 분들은 먼저 운동을 열심히 잘하고 성실하게 잘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 잘 살펴보고 자기 자신의 마음을 관찰해보고 요가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자기 자신의 마음을 잘 살펴보는 것. 그 다음에 호흡 수련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호흡 수련을 하는 분들은 아무튼 조심해서 호흡 수련을 하기를, 그렇게 이제 당부라고는 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게 이제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51절을 다시 한번 낭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흡이 안정된다는 것은 몸과 마음의 외적인 영역과 내적인 영역을 넘어서서 몸과 마음과 호흡의 영역을 초월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